김제와 만경 이런 대부분의 농토는 이미 이주한 일본인들의 소유가 되었다. 군산의 구마모토와 김제의 하시모토가 대표적으로 손에 꼽을 정도의 자작농 외에 모두 이들 소유의 농장에서 소작농으로 삶을 이어갔다. 산출의 절반을 가져가고 나머지 절반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데 농사에 들어간 비료값, 영농비, 관리비, 소작료 등등으로 다시 뜯기고 나면 손에 쥐는 건 그저 한 움큼일 뿐이었다. 거기에 토지조사 사업으로 절차를 가장해 강제적으로 농토를 다 뺏어갔는데 토지 소유자임을 민원인이 증거자료를 준비해도 증거 불충분, 서류 미비 등등의 이유를 들어 뺏고 대지주들에서 무상 혹은 헐값에 넘겨버렸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군산항과 같은 도시의 하층 노동자로 유입되거나 삶의 터전을 떠나 멀리 만주로 유랑 생활을 떠나버렸다. 작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만든 토지조사 사업을 유고한 민족사를 뿌리째 뒤흔들어버린 대지진이라 했다. 그렇다고 조선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다. 국권 침탈 이전부터 이미 저항이 시작되었고 일제의 포갑이 진행되는 내내 저항과 투쟁은 더욱 커져 조직화되었으며 1920년 10월 김좌진 장군이 이끄는 북로군정서군과 홍범도가 이끄는 독립연합군이 청산리 일대에서 일본군 2개 사단을 섬멸하는 최대 전승을 올리기도 했다. 저항운동은 전투라는 형태 외에도 독립만세운동의 모습으로도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한 달이 넘게 이어졌고 시골에서는 장터를 중심으로 만세운동이 진행되었다. 물론 주재소의 말단 순사나 앞잡이들은 이를 무자비하게 처리했다. 누가 운동에 참여했는지 알기 위해 먼저 흰옷 위에 빨간 물을 뿌려댄 후 도망간 이들까지 샅샅이 찾아내었다. 이에 만세꾼들은 낮에는 시위를 주도하고 밤에는 면사무소나 주재소와 같은 주요 수탈 기관들을 기습해 타격을 입히려 했다. 이와 함께 대종교라는 민족 종교도 생겨났다. 소설 속에선 만주에서 다시 만난 송수희, 지삼출, 방대근이 왕권 회복을 부정하면서 민권을 바탕으로 한 공화주의를 독립운동의 주노선으로 삼은 대종교를 받아들이고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간다. 한편 당시 소련의 연해주로 거점을 옮긴 독립군은 해삼이로도 부르던 블라디보스토크 일원의 산악지대를 두고 빨치산 저항을 전개한다. 이곳에 함께 온 송수익은 기존에 따르던 대종교를 떠난 후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를 따른다. 그리고 함께하던 방대근과 윤주엽은 의열단에 가입해 군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다시 군산에 잠입한다. 그런 중에도 대지주로 김제에서 대보호의 유지 생활을 하던 하시모토는 죽산면의 땅 절반을 차지한 상태였고 소작농으로 일하던 조선 사람들을 군대 조직체제로 전환시켜 소작쟁이를 원천 차단하려 한다. 지금도 벽안면에는 당시의 모습대로 하시모토 농장 사무실이 남아있다. 조직체제를 전환한 후엔 벼농사 이외 고무공장, 술공장 등으로 영역을 넓혀갔으며 그렇게 긁어모은 재력을 바탕으로 김제읍장 자리에 올라 진용과 위안부를 진두지휘한다. 전쟁이 막바지를 향해 갈수록 독립군의 투쟁도 커져만 가던 중 일본의 관동군은 대대적으로 무장독립운동의 본거지와 조력 세력들을 무력화시키려 한다. 이에 민간인 마을을 불태우고 24시간 감시가 가능한 감옥이나 다름없는 집단 부락을 만들어 독립군과 소통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3만여 명의 병력을 투입해 조선 독립군 토벌을 병행했다. 소설 속에선 6명 밖에 남지 않은 부하를 이끌고 동만주에 이른 방대근이 총을 땅에 묻고 훗날을 기약하면서 군대를 해산한다. 또한 일본은 내부적으로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조차 임의로 체포해 감옥에 쳐넣었으며 조선의 말, 관습, 녹그릇, 수저, 젊은 청년과 처녀까지 전시 동원체제를 빌미로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당시 일본군이 저지른 악행 중의 하나는 바로 위안부이다. 실제도 그렇지만 소설 속에서 보면 전선에 잡혀온 위안부와 징병되어 끌려온 조선 학도병이 만나는 장면이 있다. 위안부인 복실이는 눈물 머금은 눈으로 학도병 박용화를 바라보면서
맘에 안 드는지 물어보지만 용화는 자신이 외놈들과 똑같은 짓을 할 수는 없음을 말하며 처음으로 같은 피라는 무언가 모를 기분이 들었다. 그런데 일본 본토에 원자폭탄을 투하해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면서 일본이 패망한다. 그렇다고 이들의 철수가 온전한 모습은 아니었다. 중국인들은 낫을 들고 다니면서 일본인과 조선인을 향해 안가품해댔는데 패망한 일본 관동군은 만주에서 철수하면서 이주해 있던 일본인들을 모두 데려갔기 때문에 그 증오는 오롯이 조선에서 온 한인들이 받아야 했다. 조선의 땅에서도 쫓겨나 만주에 왔는데 다시 중국인들에게 쫓기는 신세로 죽고 다치면서 조선 땅이 아닌 오지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다. 작가가 아리랑을 쓰기 위해 만주 일원을 답사할 때의 일화인데 자신은 해방이라 말하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사변이라 말해 달랐다. 앞에서와 같이 남자들은 군대로 끌려와 죽든 이주에 쫓기며 죽든 거의 다 죽고 남겨진 처자식들은 쫓기고 쫓겨 산골오지에 처박혀 있으니 해방이라 할 게 없기 때문이었다.